원주시의 교통망 확충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원주 나들목과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동부순환도로의 가장 까다로운 터널과 교량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공정률 5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태봉산업단지와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됩니다. 원주시의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춘 반도체 장비 기업이 새롭게 둥지를 트게 됐습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EUV 장비 제조 기술을 확보한 업체로 불온 일반 산업단지에 505억 원 규모의 투자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용문 홍천 철도 건설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토론회가 1일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강원도 내 유일한 철도 사각지대인 홍천군의 철도 건설 필요성과 강원 경기 지역 정치권 간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춘천시가 두산연수원을 218개의 객실을 갖춘 고급 리조트 호텔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원주의 교통망 확충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원주 나들목과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동부순환도로가 공정률 50%를 넘어서면서 개통에 한 걸음 더 다가섰는데요. 완공되면 이동 시간이 크게 줄고 산업단지 물류 효율도 높아져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건상 기자입니다. 거대한 포크레인이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터널 공사를 위한 대형 중장비는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원주 IC와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핵심 교통축인 동부순환도로가 최근 공정률 50%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까다로운 구간인 터널과 교량 공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겁니다. 이곳 번제저류지에서 백호정사를 연결하는 약 700m 구간의 터널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는 2027년이면 동부순환도로는 제 모습을 갖출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동부순환로가 완전 개통되면 원주 IC에서 혁신도시까지 기존 대비 약 15분가량이 절약됩니다. 예산 887억 원이 투입된 이번 공사를 혁신도시와의 연결뿐만 아니라 태봉 일반산업단지에도 큰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동부순환도로가 개통되면 태봉 일반산업단지 진출입 차량은 도심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고속도로로 진출입할 수 있어 물류를 포함한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기업 종사자들의 심리적인 거리감도 완화할 수 있어 기업이 투자를 고려하는 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원주시는 또 태봉 일반산업단지와 혁신도시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의료와 바이오 분야의 산업 클러스터 형성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경제와 공공서비스, 정주 여건을 아우르는 동부권 전체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부순환도로와 맞물려 기업도시를 잇는 서부순환도로도 내년 착공이 예상됩니다. 450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가곡 삼거리 구간 도로 확장과 교량 가설, 하천 정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고 나머지 지금 만종에서 점실까지는 한 1.9km를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재원 확보가 되면 동부순환도로가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좀 추진할 수 있게 노력할 계획이 있습니다. 동쪽과 서쪽을 관통하는 순환도로망이 완성되면 원주에 막혔던 교통 혈맥이 뚫리며 기업 경쟁력 강화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반도체 도시를 표방하는 원주시에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춘 반도체 장비 기업이 새롭게 둥지를 트게 됐습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EUV 장비 제조 기술을 확보한 업체로 원주 불온산단에 5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원주시는 이번 기업 유치를 계기로 반도체 산업도시로의 도약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차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반도체 도시를 표방하는 원주시에 첨단 기술로 무장한 반도체 관련 기업이 둥지를 틀게 됐습니다. 빛의 파장을 이용해 반도체 초미세 공장에 필수적인 EUV를 제조하는 업체로 세계에서 4번째로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제품 한 대당 1,000억 원이 넘는 고가의 장비지만 지금까지는 독일과 네덜란드, 일본에서만 생산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해당 장비 제조 기술이 개발되면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에 나서게 됐습니다. 저희는 EUV 광을 이용해서 EUV 리소그래피 공정에서 필요한 마스크를 검사하는 리뷰 장비라든지 차후에는 검사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이솔은 첨단 기술력을 무기로 세계 반도체 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며 원주 불온 일반 산업단지에 505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업체는 원주에 있던 반도체 소부장 업체는 물론 반도체 교육센터와 테스트패드 구축까지 더해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며 원주 이전을 결정했습니다. 대학과 센터 그리고 여러 기관들과 협력을 해서 처음에 이 방사능 가속기의 프로토타입의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 테지만 저희 현재로서는 가장 가까운 원주시와의 인프라 시너지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해당 업체의 원주 이전으로 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505억 원의 직접 투자에 이어 약 250억 원 규모의 간접 투자가 더해지면서 협력사와 부품업체, 연구기관의 유입으로 산업 생태계가 한층 고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주시도 기술력으로 무장한 기업 유치를 통해 반도체 산업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제품 하나에 1,000억 원이 넘을 수 있는 그러한 물건을 생산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 그리고 네덜란드의 ASML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일본과 독일이 장악하고 있는 이 노광장비 EUV 시장을 우리 메이드 인 코리아를 붙이고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업이 원주에서 둥지를 트게 되었다고 하는 거 그 자체가 정말로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은 원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특별지원 투자보조금 1호 사례로 추진되며 오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50억 원씩 투자 이행 실적에 따라 지원할 계획입니다.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무대에 도전장을 낸 반도체 기업 유치를 통해 반도체 도시 원주의 비상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아입니다. 용문 홍천 철도 건설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토론회가 1일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홍천군, 유상범 의원 등은 이날 경기도 양평군 등과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용문 홍천 철도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강원도 내 유일한 철도 사각지대인 홍천군의 철도 건설 필요성과 강원 경기 지역 정치권 간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이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대한민국 그리고 경기도와 강원도 또 양평군과 홍천군이 이 뜻을 하나로 모아야 이뤄낼 수 있는 그런 협업 사업이라고 봅니다. 용문 홍천 철도 광역철도는 사업비 8,400억 원을 들여 경기 양평 용문역과 홍천군 32.7km를 잇는 사업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는 연말쯤 나올 예정입니다. 춘천시가 두산연수원을 리조트 호텔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랫동안 방치되면서 골칫거리였던 두산연수원을 218개 숙소를 갖추고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의 고급 숙박시설 건립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총 사업비는 공사비 및 토지 비용을 포함하여 총 4,50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여 의향서가 접수된 투자자의 자본금과 금융사의 우선주 발행 및 PF 대출을 통해 충당하게 됩니다. 춘천시는 고급 숙박시설 조성으로 춘천을 무대로 한 국제 행사와 마이스 산업을 뒷받침하고 머무는 관광을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은 개발도상국에 해외 농업기술 개발 사업, 즉 코피아 센터를 설치해 국가별 맞춤형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농업 연구진들이 몽골에서 40여 년 만에 최초로 벼 재배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몽골 생명과학대학교 벼 시험재배 현장입니다. 벼 나달이 잘 연그러 조만간 수확이 가능합니다. 농촌진흥청이 1992년 육성한 특조생종 품종인 진부올벼입니다. 한국 품종인 진부올벼가 수확될 것으로 확인되면서 몽골 최초의 벼 재배가 가능해졌습니다. 올해 몽골에서 4개의 품종을 재배했습니다. 그중에서 몽골에 맞는 품종으로서는 극조생종인 진부올벼가 가장 좋은 성적을 나타냈고 잘 연그렀습니다. 이런 결과 한국 대비 이제 헥타르당 약 5에서 6톤의 쌀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몽골 지역은 낮은 기온 때문에 벼 이삭이 피지 않거나 나달이 여물지 않아 벼 재배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몽골 정부는 한국의 관계 기관들과 협력해 쌀 생산을 위한 벼 재배 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цаашдаа энэ доторгын тариалалтын туршилтын тариалтыг цаашдаа массын тариалт болгох. За энэ Кофе Монгол байгууллага, Genex компани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үр дүнг одоо түгээн дэлгэрүүлэх массын тариалтыг хийх цаашгүй шаардлага байгаа. Энд одоо 2 орны засгийн газрын байгууллагууд, төр засгийн байгууллагууды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 чухлаа гэдгийг онцлон нэмжүүлье. 벼 재배를 위해서는 저수지와 관계수로 정미 등의 기반 시설을 비롯해 농기계와 농자재도 필요해 국산 농업 투입자의 수출길도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몽골에서도 본격적으로 벼를 재배하고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코피아 몽골 센터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술로 몽골 농업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각종 국산 농업 투입자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980년대부터 40여 년간 여러 차례 벼 재배를 시도했으나 전문가와 재배 기술이 부족해 번번이 실패했던 몽골 정부. 몽골 최초로 한국산 벼 재배와 자체 쌀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고기와 미리 주식인 몽골의 식생활도 변화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오입니다. 민선 8기 정선 군정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특별 대담, 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가 1일 정선 아리랑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LG 헬로비전과 강원일보는 민선 8기 3주년과 강원일보 창간 80주년을 맞아 최승준 정선 군수와 지역 주민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 대담, 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를 개최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 사업들에 대해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또 미진한 부분이나 또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마무리. 이날 대담은 방송인 서경석 씨의 진행과 흥겨운 식전 공연 등으로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으며 주민들이 직접 작성한 질문 카드에 지자체장이 답하는 방식으로 군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강원랜드가 폐광 지역 재생 프로젝트 이른바 M650을 본격 추진합니다. 사북 광업소를 리모델링해 조성되는 M650은 해발 650m 고도를 의미하는 이름으로 광산의 역사를 문화로 되살리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2005년 매입 이후 유물 보존과 복원을 진행해온 강원랜드는 산업사를 기록하는 공간을 넘어 전시, 공연,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하는 문화 복합 공간으로 꾸밀 계획입니다. 한 전시 공간이 아닌 여기 폐광 지역 주민들과 여기 리조트를 방문하는 고객들이 보며 즐길 수 있는 전시 공간, 거기에 현대예술을 복합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M650은 내년 6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오후 6시 기준 강원특별자치도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률이 81.7%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강릉시가 전체 발급 대상 19만 2,720명 가운데 16만 3,424명에게 지급을 완료하면서 84.8%로 가장 높은 지급률을 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